근데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수 있는 게 이런 왼쪽의 원본에서 오른쪽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30초 이하로 걸립니다. 스타트업계 유명한 유행어가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팔짱이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이 팔짱 끼고 사진을 찍는데 네, 그 이미지로 네. 네. AI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김지훈 광부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광부님은 셀렉스타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계시는 분이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셀렉스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 이 AI 토크가 원래 지난달까지는 그 메인 광부님, 스타트업 대표를 하고 계시는 또 스타트업 이사를 하고 계시는 광부님을 모시고 그 토크를 듣는 걸로 메인을 했는데 이번 달에 처음으로 테스트 파일럿으로 AI 이번 달 트렌드, 이번 달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진을 이따시만하게 띄워놨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좀 오늘 반응이 좋으면은 매달 좋은 소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셀렉트스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PO 역할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좀 옆으로 살짝 빼가지고 네, 그 교육 쪽이랑 비즈니스 발굴 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론 같은 것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제 이름 기억나시면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프론에서 AI 강의를 오픈하실 예정입니다. 그 마이크를 요 아래로 잡아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어떻게 되나요? 네, 오늘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혹시 여러분 이 그림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네, 보신 분 있으시죠? 이게 보시면은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 장. 네,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켜져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에 있는 한 그 미술관에서 수상을 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놀랍게도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이름도 사실 기깔나게 지었죠.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수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과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크게 AI의 대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잼이 될 수 있으니까 빠르빠르 넘어가면은 AI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판단 모델이고 두 번째는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AI 모델이 있습니다. 판단 모델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객체 인식 같은 것처럼 이 물체가 강아지냐 개냐 이런 거를 분류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이 넘겨주시면 나오겠지만 이 그림이 이제 강아지냐 고양이냐 아니면은 뭐 이 그림이 이 사물이 사람이냐 내가 아니면 치고 지나가도 되는 뭐 어떤 작은 돌멩이냐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하는 친구들이 이제 판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이미지들을 뭐 생성해 주거나 어떤 음악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친구들은 생성 모델이라고 해요. 네, 번역 같은 것도 이제 인풋 텍스트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생성하는 영문으로 뭐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생성 모델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맞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바견을 그림을 그리는데 검은색 베레모를 쓰고 검은색 폴라를 입은 시바견을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럼 이런 생성 모델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거대한 모델, 두 번째는 엄청난 수의 데이터셋, 세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대한 모델인데요. 이 뭐 파라미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무 이런 약간 이론적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시면은 2020년 이전에는 약 100억 개 내외의 파라미터가 필요했는데 요즘 가장 핫한 모델인 GPT-3 같은 경우에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즉 17.5배나 더 많은 혹은 더 거대한 모델이 필요하게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도 저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시바견을 그린 달리라는 친구들은 2억 5천만 개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가 필요하고 핫한 GPT-3 같은 경우에는 3천억 개의 자연어 토큰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이제 달리가 학습한 그 학습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요. 300만 개의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가 페어로 함께 묶여있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어떤 문장이 나열되어 있고 이게 함께 인풋 데이터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AI에게 어떻게 해야지 잘 명령을 해서 그림을 이쁘게 뽑을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11월에 불러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스로 떡밥을 만드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10월의 하지쇼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엄청난 수의 데이터셋이라는 이슈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네, 2020년 10월 3일에 이제 노벨 AI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문장이라든가 어떤 단어 같은 거를 넣으면은 소설을 만들어주는 그 서비스에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이제 공개를 최근에 했습니다. 예, 결과로 보시면 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예, 저희 회사 정말 잘생긴 네, 저희 회사 대표님. 저희 회사 김세엽 대표님 사진인데 이 네. 사진을 뭔가 활용해서 뭔가를 하시는데 네. 본인한테 허락 안 맡아도 되냐? 근데 제가 괜찮다. 허락 안 맡아도 된다. 그냥 쓰시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저 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네. 보여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학습을 해주는 친구가 그 결과물을 내주는 친구가 노벨 AI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이 사진을 넣으면은 저 이미지로 아웃풋을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인풋 이미지와 함께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라고 네. 키워드를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살짝 역겹긴 한데 왜 여성 이미지로 이게 나오게 된 건가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데이터셋이 여성 캐릭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뭐 망가 이런 데서 그렇죠. 들어온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그렇죠. 대부분 여성의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훨씬 더 기깔나게 그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표님을 여성화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복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지도 되게 어떤 구도 같은 걸 되게 나름 잘 잡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마지막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다시 이전으로 넘겨주세요. 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상태가 이 상태고 이제 이 생성된 이미지를 AI 리터치 거기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리터치를 제공을 하면은 오른쪽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되게 뭐 눈동자도 좀 선명하고 그 머리카락도 되게 선명하게끔 바뀌었죠. 그러니까 따로 프롬프트를 설정을 들어가는 멘트를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네. 리터치 버튼만 눌렀다는 네, 말씀이에요? 리서치 버튼만 딱 누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아서 나옵니다. 네네. 네, 넘겨주시면은 근데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수 있는 게 이런 왼쪽의 원본에서 오른쪽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30초 이하로 걸립니다. 30초 이하로 걸리고 제가 이 키워드를 만들 때 썼었던 키워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단발, 여자, 화이트 셔츠, 뭐 당당함 이런 키워드를 넣으니까 바로 이렇게 팔짱을 끼더라고요. 스타트업계 유명한 유행어가 있거든요. 스타트업은 팔짱이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이 팔짱 끼고 사진을 찍는데 그 이미지로. 네, 그래서 됐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걸 학습할 수 있었냐,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아까 생성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그 달리가 이미지가 있고 이런 텍스트를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런 페어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을 알아듣고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이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할 때 원본 이미지들과 이거에 맞는 텍스트가 쌍으로 되어 있는 게 계속 들어오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아웃풋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해도 기존에 학습되어 있던 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준다. 맞습니다. 이 원리인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이 노벨 AI를 곳에서 지금 아마 여기 데이터를 썼을 거라고 강력하게 지금 예측이 되는 곳이 이 담브로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사이트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어떤 일러스트들을 불폼에서 모아둔 웹사이트예요. 근데 얘네가 학습이 됐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이미지들을 업로드를 할 때 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이런 식이겠죠. 이 이미지가 있고 이 만화를 설명하는 태그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달리의 어떤 데이터셋처럼 이 그림을 설명하는 페어 데이터가 생성이 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미리 레이블이 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셋이 너무나도 이쁘게 담브루라는 사이트에 쫙 깔려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근데 그 담브루라는 사이트 자체가 불법으로 그거를 올려놓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불펌을 결론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담브루의 이미지와 태그를 크롤링 같은 걸로 이제 쭉 긁어오고 AI 모델을 학습을 한 겁니다. 불펌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 되게 골 때리는 게 얘네가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짝퉁 사이트가 바로 등장을 했어요. 야 AI라는 곳이 등장을 했는데 즉 불펌의 불펌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이런 저희가 가상의 일러 작가분이 있다라고 하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순수한 일러 작가분이 계십니다.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담브로라는 곳에서 넘겨주세요. 담브로라는 곳에서 이거를 불법으로 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작가 입장에서는
불펌이기 때문에 이게 퍼갔는지 뭐 어찌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노벨 AI가 학습용으로 또 퍼갑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노벨 AI는 이 사람의 화풍을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이 작가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화풍을 이제 그려주는 AI한테 학습 데이터를 제공을 해준 거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라이브 드로잉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김정기 작가님이 별세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 중 하나가 되게 이런 선 같은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고 그리고 되게 다작을 하셨습니다. 반대말로 하면은 데이터셋이 많은 작품을 거예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네. 아주 작품을 많이 만드시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이분의 화풍을 학습한 모델이 바로 생성 모델이 바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나 이분을 뭐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고 했는데 당연히 문매를 받고 왜 문매를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순수하게 그런 목적을 한 게 아니라 이 생성 모델을 쓸 때는 내 아이디를 태그를 해줘. 아, 광고 용도로 맞아요. 자기 PR하는 광고 용도로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뒤지기 두드러 맞았군요.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글이 내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데이터 윤리랑 AI 윤리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은 과연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어떤 모델이 서빙이 됐을 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연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림 그리는 AI를 기획한 기획자인가? 아니면은 개발을 승인한 회사인가? 아니면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개발자인가? 아니면은 AI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 사용자인가? 아니면 생성된 이미지를 개인적 혹은 상업적으로 사용한 사용자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도 계속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슈가 많고 또 언론 보도화도 되기 시작하면 이제 회사는 많이 아프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 과연 AI가 만들어낸 예술 작품은 저작권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논의가 한창 뭐 음악계에서도 좀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저작권법상 사람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AI가 작곡한 게 저작권 뭐 어디 올라갔다가 그 다시 잘렸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이제 이런 회사와 함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도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그렇죠. 네. 이게 퍼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법률 자문을 이제 구하는 이제 컨소도 맺어져 있고 그리고 사내에도 아마 이런 회사가 없을 것 같은데 사내 개인정보 보호팀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아니면 가공을 할 때 항상 자문을 구하면서